스타벅스 오늘의 책 두 번째는 김대중 대 김영삼입니다. 이 책은 양김이 정치에 입문할 때부터 김대중이 대통령에 당선될 때까지 총 5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DJ와 YS를 주인공으로 역전에 재역전을 거듭하는 맞승부, 부조리와의 싸움, 당시 지축을 뒤흔든 이슈, 국내외 정치, 사회 변화상 등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한국 현대사를 말할 때 결코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있죠. 바로 김대중과 김영삼입니다. 이 두 사람, 국민들이 모르는 90%의 이야기를 다룬 책, 김대중 대 김영삼의 저자 이동영 작가 이 자리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만나고 싶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이 책을 읽으면서 어떻게 이렇게 그 정치와 관련된 책을 이렇게 재미있게 쓸 수 있을까? 그러면서도 내용은 풍부하고 또 정확한 그런 책의 저자가 과연 누굴까 궁금했습니다. 지금 어떤 일 하고 계십니까? 이동영 작가님께서는. 지금은 유통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 유통을 하고 계십니까? 이 책 그 저자 소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경북 영주에서 부친의 사업을 꽁으로 물려받을 작정을 하며 유유작하고 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제가 처음부터 책을 쓰려고 글을 쓴 건 아니었고, 부친이 하신 사업이 있고, 또 제가 그 밑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다가 우연찮게 이제 인터넷 커뮤니티에 글을 연재하게 됐어요. 정치 관련 글을. 그렇습니다. 그거를 제가 총 1년 6개월 정도 이제 연재를 한 것 같아요. 딱 100부작에서 끝이 났거든요. 와, 100부작을 썼습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게 쭉 이제 정치에 관한 그런 글을 관련 글을 올리다 보니까 또 예상 외로 그 반응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책으로 한번 엮어보면 어떻겠냐 그런 제의도 많이 들어오고 해서 이런 결과물이 나온 것 같아요. 그렇군요. 여기 소개에 보면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정치에 관심을 가졌다. 지금 이제 그 연배로 보면 40대 초반의 젊은이가 알기 어려운 이야기들에 대해서 현장에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집어내거든요. 물론 이제 많은 자료를 보시겠지만 그렇더라도 이게 지속적인 정치에 대한 뭐 감각이라 할까요? 감이라 할까요? 이게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어릴 때부터 굉장히 쌓여왔던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순간에 이렇게 정치를 탁 안 게 아니고 책에도 써 있지만 5학년 때부터인 것 같아요. 87년도였거든요. 87년도 이제 그때 뭐 87년 선거가 꽤 큰 이슈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른 친구들이 뭐 소방차, 뭐 김한선 이런 데 빠져 있을 때 저는 이상하게 뭐 박정희, 김대중 이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상당히 많은 관련 책을 읽었어요. 정치 신동이네요. 일종의. 그렇게 표현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과 과목을 하면 사회 신동인데 실제로 사회 과목 무지 잘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사회 과목은 항상 만점 받았습니다. 그 선생님보다 더 많이 알고. 토론도 많이 했어요. 거의 뭐 국사 선생님이시라든가 뭐 또 이런 분들하고는 토론도 수업 시간에. 제가 질문도 돌발 질문도 하고. 그러면 이제 두 사람의 그 격렬한 논쟁을 친구들이 지켜보고. 그렇죠. 쟤 뭐지? 이렇게 그 반응은 그렇게 나오고. 그렇네요. 근데 지금 이제 이 책에서 보는 관점이 이제 굉장히 객관적이기 때문에 이미 이제 87년 이후에는 우리 사회가 그야말로 굉장한 지역 감정을 보일 때거든요. 그 전에도 물론 있었습니다만은 특히 이제 정치에서는 그런 면이 있었는데 그런 어떤 객관적 입장을 냈을 때 주변과의 마찰 이런 것도 꽤 있었을 것 같다 생각이 들어요. 아무래도 그런 점도 없지 않아 있죠. 그러니까 과연 그 객관적이라는 게 어디를 두고 객관적이나 주관적이나 말을 하느냐. 그 기준이 있으니까 또 제 나름의 기준이 있고 그런 데의 문제는 조금 있었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왜 김대중과 김영삼입니까? 우리 정치에 보면 예를 들면 박정희 대 김대중 이럴 수도 있는 거고요. 또 뭐 다른 이름이 나올 수도 있는데 영원한 라이벌 김영삼과 김대중을 통해서 제가 지금 그 두 분에 대한 존칭은 아예 빼고 진행을 합니다만은 그 두 대통령의 이야기로 정치 이야기를 풀어야겠다 생각하신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DJ와 YS는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이룬 양축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근데 그 양축을 물론 YS는 90년 합당 이후로 좀 성향이 달라졌죠. 그렇지만은
그 이전까지는 이제 군부 독재와 맞서 싸웠던 우리 민주화를 위해서. 예. 그래서 두 사람 이야기를 한번 그릴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제 군부 독재가 막을 내리고 이제 90년 이후부터는 군부 독재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 이후에는 이제 지금 우리 양강 정치라고 하니 양대 정치를 하는데 이 한나라당 이렇게 또 민주당 이런 식으로. 근데 그거를 만들었던 사람들이 이 두 양반이다. 그래서 한번 이 사람들을 다뤄야지만이 우리 정치 근현대사 그리고 지금까지 오는 정치가 이야기가 다 될 수 있겠다. 아, 예. 그래서 두 사람을 한번 다뤄보자 해서. 그렇군요. 이제. 예. 두 사람이 가장 극적으로 이제 라이벌이 된 순간이 1971년에 1년에 예,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그렇죠. 신민당인가요? 예, 신민당. 예, 신민당의 대통령 후보를 뽑는 과정. 예. 바로 그거지 않습니까? 예. 그 이야기 좀 해주시죠. 소개를. 예. 그러니까 DJ는 원래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 선거를 노렸지. 아, 그랬었습니까? 예, 원래는 그렇습니다. 예, 예. 원래는 그랬었는데 YS는 40대 기술원이라고 그 당시에 정말 획기적인 거죠. 40대가 예. 대통령 후보로 나온다는 거는 여당이나 야당이나 말이 안 되는 거였고 심지어 박 대통령 같은 경우도 40대 기술원으로 나왔을 때 내가 어떻게 그런 내송이들하고 싸워야 되냐. 자존심 상한다. 이런 말까지 예, 예. 했었거든요. 그랬었습니다만은 일단 당시로서는 YS가 국민들한테도 상당히 센세이션을 일으키는 그런 젊은 정치인이었죠. 예, 예. 또- 스타였죠, 그렇죠. 스타. 예, 예. 그리고 당시에는 이제 뭐 신민당 내에서 이제 원로들이 있죠. 뭐 유진산 총재라든가. 근데 이런 분들이 사쿠라라고 의심받았어요. 그러니까 선명적 야당 정치를 하지 않는다. 아, 예. 그래서 너무 타협적이다. 그렇습니다. 예, 예. 예. 그래서 사쿠라라고 비난을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YS가 그거를 이제 이용을 한 거죠. 아, 예. 그렇다면 내가 한번 나가보겠다. 근데 그 반대가 신민당 내에서도 반대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혼자 힘으로 조금 힘들지 않겠나. 예. 그래서 끌어들인 게 이제 같은 40대죠. 이철승과 김대중이었어요. 아, 그렇군요. 예. 혼자서 그냥 밀고 나갔으면 힘들죠. 그러니까. 그 분위기를 만들어내기 어려웠군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YS 입장은 그 두 사람이 경선에 와도 내가 충분히 두 사람을 이길 수 있다라는 그렇죠. 그때는 압도적인 스타일이지 그렇죠. 않습니까? 압도적이었으니까. 예, 예. 그런 전제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같이 끌고 와서 예. 경선을 한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시작해서 1차 경선 때 보면, YS가 1등, DJ가 2등, 이철승이 3등 이랬거든요. 그렇죠. 근데 2차에 가니까 그게 바뀌었죠. 예. 그 전날 밤에 그런 어떤 바뀔 수 있는 어떤 활동을 DJ가 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한 겁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 경선에서는 DJ가 이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아, 예. 그러니까 누구나 다 YS의 승리를 점쳤거든요. 이거는 뭐 여당, 야당, 또 중앙정보부, 언론 가릴 것 없이 모두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보까지 신문에서 냈었으니까 김영삼 당선이라고 예. 그 정도로 압도적인 그런 김영삼 측의 우세가 점쳐졌었는데 그 너무 안이하게 생각했죠. 그래서 YS는. 그러니까 김대중은 그걸 파고드는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김대중, 김영삼, 이철승 이 3강 이제 선거가 되는데 이철승 후보가 사퇴를 하게 돼요. 이건 자신이 원해서 사퇴한 게 아니고 이제 유진산 총재죠. 총재가 YS를 지명을 하니까 자동으로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아, 예. 그러니까 이제 이철승 표를 어떻게 갖고 오냐. 아, 예. 그게 가장 중요한 문제였거든요. 근데 이철승은 사실은 약속을 했어요. 그 전에 YS를 밀어주기로. 아, 그랬었나요? 그러니까 누가 예. 지명을 받든 지명받는 YS 를 사람을 맡든. 밀어주자. 아, 예, 근데 예. YS가 지명을 받았으니까 총재에게. 예, 예. 그래서 이제 이철승 계파가 이제 그쪽으로 약속을 했으니까 투표를 해줘야 정상인데 또 우리 선거란 게 그렇게 되지 않지 않습니까? 약속대로 안 약속대로 되죠. 안 되죠. 또 아. 이철승 계파 쪽에서도 이거 우리 뭐 이철승 후보가 돼야 되는데 왜 우리가 김영삼을 밀어줘야 되냐 이렇게 해서 반란표가 나오게 돼요. 예. 예. 예, 그래서 예. 김대중 측에서는 그 반란표를 우리 쪽으로 가지고 오자라는 작전을 짜게 됩니다. 아, 예. 그게 하나의 작전이었고 또 하나는 그 전날 밤에 이제 YS는 자기 신의 승리를 예감하고 이제 자택에서 그 다음날 있을 이제 후보 수락 연설문을 아, 대통령 후보가 당선되면 예, 후보 수락 연설문을 연설하기 위해서? 쓰려고 예, 예. 그 후보 수락 연설문 쓰려고 준비하고 있었어요. 아, 예. DJ는 그날 밤에 이제 그 선거를 위해서 전국에서 모인 대의원들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 대의원들이 서울 시내 여관에서 다 잠을 자고 기거를 했었거든요. 예. 그 사람들 일일이 다 찾아간 겁니다.
그게 이제 바로 승기를 잡은. 그렇죠. 그래서 이제 DJ가 당선이 되는데 참 멋진 게 YS가 DJ의 당선을 위해서 그렇게 전국을 열심히 뛰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예, 본인이 졌는데도 불구하고 역시 YS도 참 매력 있는 남자다. 그렇죠. 지금 사실 YS에 대해서 젊은 친구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뭐 무작정 비난도 하고 하는데 알고 보면 YS만큼 매력적인 정치인이 우리나라에 없어요. 그러니까 YS가 DJ를 밀어줄 때 그 전에 그렇게 약속했거든요. 내가 무주 9,000동까지 전국 방방곡곡 그렇네요. 그렇게 뛰겠다고 예, 약속했는데 예. 정말 그걸 그대로 실천했습니다. 아, 예. 그 YS 진영의 참모들이 많은 반발에도 불구하고 그랬네요. 예, 예. 그렇게 했어요. 그러다 이제 간신히 이긴 박정희 대통령이 불안감에 빠진 나머지 72년에 유신 헌법을 발표하고 유신 독재를 시작하게 그렇습니다. 되죠. 예. 예. 근데 마침 그때 그 YS와 DJ 두 사람이 애국에 있었던데요. 예, 외국에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근데 이 태도랄까요? 대응 방식이랄까요? 서로 달랐거든요. 완전히 달랐죠. 예. 그러니까 그래서 라이벌이라고 하는지도 모르겠는데 예. 뭐 앞으로 계속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성격부터 한 행동이 모두 다릅니다. 이 예. 두 양반은. 그러니까 그때 이제 DJ는 신병치료차 일본에 있었었고 그때 교통사고를 그렇죠. 당했었죠. 당했어요. 예, 그래서 일종의 테러였죠, 사실은. 그러니까 뭐 테러다, 예. 뭐 아니다 얘기가 많지만 뭐 확실하다고 말씀은 못 드립니다만 그런 교통사고가 있었고 예. 그 문제로 일본에 치료차 가 있었고 YS는 미국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묘하게도 두 사람이 외국에 있었을 때 유신이 선포가 됐고 예. 그래서 DJ는 망명을 결심합니다. 고국에 내가 지금 들어가면 뭐 잡히거나 감옥에 들어가니까 차라리 외국에서 망명을 해서 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싸우자 예. 이렇게 결정하는 거였고 예. YS는 이제 주위에서 모두 말렸어요. 들어가지 말라. 들어가지 마라. 예. 들어가면 당신 죽는다. 그랬는데 또 이제 멋있는 장면이 나오죠. 안 된다, 아니다. 내가 죽더라도 한국에서 가서 죽어야 되는 거라. 그렇게 말하면서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싣는 거죠. 물론 뭐 오자마자 또 가택연금이 되겠지만. 가택연금 됐죠. 예. 가택연금을 주로 많이 당하대요, 이분은. 그렇습니다. 이게 또 왜 그 군부 독재에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예, 예. 뭔 사건이 터지면 YS는 가택연금이고 DJ는 감옥으로 보냈어요. 감옥으로 가고. 예. 그래서 또 고문당하고. 그렇죠. 근데 또 YS는 또 무슨 고문을 많이 당했다는가 이런 경우는 또 별로 없는 것 없었습니다. 같고요. 예. 예. 그것도 참 그 대응 방식이 참 그렇죠. 다른데. 어쨌든 그래서 이제 DJ는 외국에 있으면서 반독재 투쟁을 하는 과정에서 전 세계적 인사가 되는 거죠. 네. 예. 이제 이렇게 해서 결국은 이제 11.6이 일어나고, 박정희 대통령이, 돌아가시고, 그리고 이제 서울의 봄이 오게 되는데, 네. 서울의 봄에 그 서울역 해군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 과정에서 그 유시민과 심재철 두 사람의 어떤 잘못된 판단, 이 부분도 이 책 속에서 굉장히 재밌게 썼던데요. 그게 굉장히 아쉬운 대목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 그러니까 대학생들이 10만 명이 그때 서울역에 운집했었거든요. 예. 이게 말이 10만 명이지 상당한 숫자입니다. 10만 명이라는. 이게 누가 동원을 한 게 아니고 모두가 자발적으로 민주화를 위해서 10만 명이 서울역에 모였는데 예. 이게 그냥 뿔뿔이 자진해서 해산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그러니까 지금 이제 신군부가 계속 권력을 잡으려고 하는 그렇죠. 와중이었던 거죠. 예. 그러니까 그 신군부가 권력을 잡으려고 이렇게 차근차근 계획을 잡고 그 계획대로 진행되는 와중에 학생들이 그걸 눈치를 챈 거죠. 예. 그래서 그 10만 명이 모였는데 이 지도부 생각보다 너무 지도부에서 생각보다 너무 많이 모이니까 논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 계속 투쟁을 하자. 아니다. 일단 해산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유시민 쪽은 계속 투쟁을 해야 된다는 파였고 심재철은 여기서 해산하자 이런 거였었거든요. 근데 결국은 심재철의 주장대로 해산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나온 게 이제 비상계엄 조치가 확대되고 광주 사태가 일어나게 되는 원인이 됩니다. 그것이. 예. 그러니까 계속 투쟁을 했었다면 우리 근대사가 다시 써줄 수도 있어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 이후에 두 사람의 삶의 방식도 좀 완전히 달라진 것 달라졌죠.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어떤 길을 걷게 됩니까? 유시민은 계속해서 독재라 투쟁을 하게 되고 결국은 뭐 자인지 타인지 모르겠어요. 외국에 공부를 하게 되죠. 예. 또 외국에서 공부를 하고 뭐 돌아와서 평론가 혹은 뭐 토론 사회자 이렇게 활발하게 이제 자기 말로는 뭐 그 뭐라 그러냐 지식 소매상이다. 뭐 글도 많이 쓰고 그래요. 그러다가 예. 결국은 이제 노무현 후보를
당시에. 예. 공개적으로 지지하면서. 예. 그러니까 서울대 나온 나도 노무현을 지지한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면서 이제 당시 이제 여당 성향이죠. 그쪽으로 가는 거고 신배철은 반대 쪽으로 돌아섰죠. 예.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그 두 사람이 가장 극적인 대립을 보인 어떻게 보면 한국 현대사를 바꾼 사건일 수도 있는데 87년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제 두 사람이 결국 이제 일생일대의 대결을 벌이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DJ와 IS에. 예. 그러니까 지금은 뭐 어느 인터뷰나 나중에 나온 얘기지만 YS나 DJ나 그 87년 단일화 후보를 못한 거를 뭐 천추의 한으로 생각합니다. 아, 예. 시간이 지나 다 부끄럽다. 그렇죠. 예. 왜 내가 양보를 안 했을까? 나라도 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두 양반 다 그렇게 말을 했거든요. 근데 예. 당시 상황은 그렇지 않았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 기회가 오기 힘든 기회라고 봤는지도 모르죠. 그래서 그렇군요. 서로 대통령이 되어야겠다고. 예. 그러니까 뭐 혹자들은 그러지 않습니까? 초등학생들도 하지 않을 그 동시 출마를 감행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DJ는 뭐 자신이 이긴다는 또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예, 뭐 사자 필승론이 나오죠. 예, 그래서 예, 책 속에 예, 나오는데. 그래서 예. YS도 뭐 자신이 승리할 수 있다. 영남 후보론인가요? 그렇지, 영남 후보라는 예, 여쭤본 거죠. 그리고 또 정승화가 그때 막 입당을 했죠. 예, 입당을 해서 예. 통일민주당이 그 값어치가 상당히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군요. 자신감을 갖게 예,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예. 결국은 싸우다 보니까 두 사람이 그러니까 민주화표가 정확하게 양분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 어떻게 보면 어부지리로 노태우가 당선될 수 있는 기여를 하게 되는 거죠. 예. 그런 과정에서 이제 DJ에게 더 쉬워진 어떤 그런 어떤 지역 감정이라든가 또는 어떤 빨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상당히 안타까운 일이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군부 독재 시대 때는 DJ가 만약에 정권을 잡으면 북한에게 넘겨준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어요. 아, 그러니까 그렇죠. DJ가 정권을 잡으면 김일성이 제일 좋아할 것이다. 그런데 뭐 시간이 지나서 결국은 DJ도 대통령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대한민국이 이제 여전히 지금 잘 움직이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군사 독재 정권이 악의적으로 김대중을 죽이기 위해서 그런 이미지를 덮어 씌운 거죠. 근데 이미지라는 게 연예인이나 정치인이나 똑같습니다. 이게 한 번 나쁜 이미지가 씌워지면 이거를 벗어낼 수 있는 게 상당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지금 뭐 이미 고인이 된 분이지만 DJ는 아직도 그 빨갱이라는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실제로 그 이분의 일생을 쭉 보니까 이분이 그야말로 빨갱이입니까? 예. 아시면서 저한테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걸 더 잘 아시면서 예. 그렇지 않습니다. DJ는 그 사람의 이제 저서라든가 인터뷰 또 이런 걸 얘기해보면 정말 이 양반 나라 사랑하는 마음이 있구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자기 머리에 대한 자부심도 상당히 있는 사람이거든요. 나만큼 똑똑한 사람이 없다 이런. 예. 그러니까 그런 자기 훌륭한 머리 또 인내 이런 것들을 이 대한민국에 한번 심어주고 싶어야 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97년 이제 DJ가 대통령 취임 연설할 때 이렇게 울먹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 예. 그러니까 그때 IMF 때문에 모두가 힘들어 했을 때였거든요. 근데 그러는 거 보면 상당히 나라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 저 사람을 빨갱이로 매도하는 거는 좀 부끄러운 행동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노벨상을 돈 주고 돈 주고 받았다. 샀다. 예. 이런 평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 우리나라에서만 주장하는 얘기죠. 아, 그런가요? 네. 예. 전 세계 어디 가도 그런 얘기 안 합니다. 이상하게 생각하죠. 그 노벨위원회에서 위원회로 김대중을 평화상 주면 안 된다는 편지가 많이 갔었어요. 아, 그렇습니까? 그거 대한민국에서만 왔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위원회 사람들이 논란 적이 있었죠. 아니 주라고 하는 것도 주라고 하는 게 정상인데 주지 말라고 하는 경우가 어디 있냐고. 이건 말이 안 되는 문제라고 봅니다. 그렇게 이제 해서 한 분이 결국은 이제 3당 합당을 통해서 구국의 결단이라고 이제 YS는 이야기했죠. 그래서 이제 대통령이 되셨고 92년에 또 97년에는 DJ가 이제 대통령이 됩니다. 그 두 분의 이제 업적을 여기서 뭐 다 논할 수는 없고요. 그렇게 이 두 라이벌을 볼 때 어떻게 극명하게 차이가 날 텐데 한국 현대사에서 역사에서 만약에 훗날에 기록을 한다. 그러면 이분들은 어떤 방식으로 기록을 할까요? 평가를 한다면. 그건 뭐 후세 사가가 예. 후세 사가들이 그 평가를 하겠지만 이 두 사람은 그러니까 만약 영화로 일부러 이런 캐릭터를 만들려고 해도 잘 안 만들어질 정도로 그거 정말 상반됩니다. 이게 뭐 극적으로 상반된. 그렇죠. 예. 뭐 출신지부터 시작해서 예. 뭐 집안 배경. YS는 상당히 잘 살았었거든요. 뭐 예. 그런 배경들 또 서울대학 출신
한 명은 상고 출신. 엘리트 이제 비엘리트가 나눠지죠. 뭐 또 주류 한 명은 주류, 한 명은 비주류. 그리고 성격도 그 성격, 머리 이런 것도 상당히 다릅니다. 화법 이런 예. 것조차도. 그래서 예. 아마 저 말고 또 혹 다른 분들이 이렇게 라이벌로 글을 쓸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저 말고 많은 사람이 쓸 수 있을 정도로 이 두 사람은 굉장히 너무나 다른. 그렇죠. 또 예. 그러면서 재밌고 예. 그 현대사에 정말 한 축을 세웠던 그런 분들이라고. 예. 한 분은 이제 살아계시고 한 분은 고인이신데 글을 쓰면서 어느 쪽에 더 애정이 갈 수 있거든요. 아무리 객관적으로 쓰더라도 이동영 작가께서 이분이 참 내 마음에 드는 분이다 라고 생각되는 분 두 분 중에 어느 쪽입니까? 어려운 질문인데. 근데 저는 원래는 YS 팬이었어요. 어릴 그렇습니까? 때는. 그래서 제가 고향이 안동이시죠? 예. 초중고를 안동에서 나오셨어요. 그렇습니다. 예. YS 팬이었는데 90년 3당 합당을 할 때 그때 중학교 2학년이었는데 며칠 밥을 못 먹었어요. 충격으로. 너무 마음이 아파서. 마음이 아파서. 야, 중학교 2학년 때 그런 정치의식을 가지셨다면. 지금 생각하면 예. 왜 그랬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예. 근데 나중에 일단 밥은 먹고 봤어야 그렇죠. 되는데. 밥을 못 먹을 정도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제가 뭐 대학을 가고 성인이 돼서 사랑도 해보고 실현도 해보고 하니까 그때 마음을 알겠더라고요. 이게 실현당한 마음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밥이 안 넘어가거든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그랬죠. 예. 예. 그래서 제가 YS를 사랑하고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러니까 그전에는 굉장히 그렇게 YS 팬이었는데 예. 삼당합당 이후로 제가 뭐 말을 갈아탔다면 이상하지만 DJ 쪽으로 조금 바뀌었어요. 예. 그렇게 바뀌었는데 누구를 이제 꼭 집어서 뭐 좋냐 이렇게 하면 굉장히 대답하기가 곤란한 점이 있고 예. 다만 이 책에서도 그 YS의 매력 이런 거를 제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 보여드리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군요. 예. DJ가 갖고 있는 매력은 어떤 건가요? DJ는 YS보다는 인간적 매력은 없어요, 사실은. 저는 그렇게 그러네요. 봅니다. 예, 그러니까 예. 워낙 논리정연한 사람이거든요. 말도 그렇고 또 뭐 글 쓰는 것 봐도 예. 그렇고 그래서 이게 비집고 들어갈 틈이 잘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인터뷰를 해도 인터뷰를 하는 사람이 DJ는 너무 똑똑하고 이렇게 하니까 답답함을 느낄 정도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너무 딱딱하고 자세도. 그러니까 우리 가신들이 그 YS 가신들은 YS 앞에서 맞담배도 했었는데 DJ 가신들은 절대 그런 경우는 없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러면 예. 대통령이라는 직위로 볼 때 어떤 스타일의 사람이 더 대통령에 맞았다 이렇게 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DJ가 하는 게 그 YS보다 낫지 않나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만은 제가 책에도 썼는 내용인데 YS가 먼저 대통령을 하고 DJ가 나중에 한 거는 정말 하느님이 보아사 한 일이다 이렇게 제가 쓰는 게 있어요. 예. 그거는 뭐냐면 YS가 이 추진력, 또 감, 직관 이런 게 예. 상당히 좋은 사람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또 배짱도 좋죠. 그 배짱이 엄청나죠. 그런 세계에서 예. 1등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책 속에서도 그렇게 그렇습니다. 쓰였는데. 예. 그런 배짱들 때문에 그 YS 정권 초기에 있었던 개혁들 가능했었어요. 예. 하나를 해체하고. 그렇죠. 뭐 금융실명제를 예, 하고 맞습니다. DJ였으면 저는 못했을 거라 봅니다. 예. DJ 같으면 뭐 일의 경중을 묻고 따지고 시시비비를 가리고 뭐가 좋나 나쁘나 또 고민하고 그러다 안 되거든요. 예. 근데 YS는 돌파하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가 이제 우리 97년에 IMF가 오면서 많이 힘들어졌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DJ가 오면서 꼼꼼한 DJ가 이제 다 처리하죠. 다 정리하는. 그렇죠. 예, 벌려놓은 거를 그렇습니다. 마무리하는. 그러니까 개혁은 아. YS가 성공시켰고 예. 마지막에 마무리는 DJ가 했다. 그렇게. 그러네요. 예. 예. 그러고 보면 YS는 여름 같은 사람이고 DJ는 가을 같은 사람이다. 이런 생각도 드네요. 표현 아주 좋으신데요. 네. 예. 정의를 위한 처절한 이인의 전쟁. 참 저는 멋진 표현인 것 같아요. 그 두 사람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정의 이걸 통해서 했지. 사실 나중에 뭐 약간의 그 어떤 시인적 비리가 있긴 네. 했지만 이분들의 삶 자체는 사실 자기를 던진 삶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이게 어떤 누군가 저보고 이런 삶을 살아봐라 하면 못 살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희생을 해야 되는데 그 희생 없이는 이런 삶을 살 수가 없죠. 그렇군요. 예. 사실 이 책이 얼마나 재밌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많이 해야 되는데 이 대사나 대화나 이런 게 그야말로 우리 일상에서 쓰는 그걸 이렇게 상상해서 그런 대사들을 만들어내신 거죠?
상당히 그렇습니다. 예, 아, 예. 아마, 근데 아마 그렇지. 정확한 예, 그 예. 상황에 예, 정확해서 누구라도 그랬을 거야라고 하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면 뭐 가져오니라 뭐 이런 그렇죠, 예. 대목들이라든가 그러니까 이제 뭐 YS는 경상도 사투리로 표현했고 예, DJ는 전라도 사투리로 표현을 했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 상황에서 당연히 그런 말이 나왔을 거다. 그러니까 예, 제가 예. 이제 중점을 재미해 주다 보니까 또 그렇게 하는 것들이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렇군요. 예. 재미로도 좋고 내용의 유익함으로도 좋은 영원한 라이벌 김대중 대 김영삼 정말 좋은 책 쓰셨고요. 정치책에 어떤 새로운 지평을 열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정치 신동 이동영 작가님 먼 곳에서 올라오셔서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오히려 제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